네,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2.2%였던 이 실질 경제 성장률 2.6%로 올려 잡았고요. 부동산부터 소상공인 종합대책, 생계비 경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분들의 귀를 사로잡은 건 아무래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그중에도 금투세 폐지, 밸류업 관련 내용들일 텐데요. 자, 이전에 발표했던 내용들 재확인하는 것도 있었고 새로운 내용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기대되는 실효성까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정부의 하반기 이 경제정책 방향에 이 밸류업 세제 관련 부분이 공식적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정 기자, 이 세금 부분 좀 어렵습니다. 좀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해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먼저 이 주주환원을 증가하는 금액의 5%를 해당하는 거를 법인세를 세액공제해주겠다라는 건데요. 네.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원래 1,000억 원을 배당하던 기업이 이제 1,100억 원을 배당을 합니다. 그럼 100억 원이 늘었잖아요. 네. 근데 이 100억을 전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전에 있었던 거에 5%, 50억 원을 빼고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남은 게 5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5%, 2억 5천만 원을 새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억 원을 전년에 배당을 했으면, 근데 네. 올해 만약에 1,100억 원으로 늘렸다. 네. 그럼 늘어난 100억 원을 가지고 이제 5%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100억 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에 5% 정도는 제하고 네. 거기서 이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세금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가 된다면 어느 정도 유인책이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식으로 좀 배당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주주들은 원래 14%였던 세금이 이제 9%로 내려가고 만약에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금융소득이 있었다면 원래 45% 세금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배당 부분은 떼가지고요 25%로 낮춰줍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왜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힘을 많이 주냐 세금 부분에서 아무래도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이 세금 쪽에서 주주 환원 쪽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3분의 1 수준이었고요. 또 중국에 비해서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세액공제 해줄 테니까 조금 더 주주 환원 해봐라라는 걸 테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개인들 배당 분리과세 해준다, ISA 공제 한도 좀 높여주겠다라는 것도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미장 말고 국장에 투자해라, 단타 말고 좀 장기 투자하세요라는 걸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 금액들이 상당하고요. 네. 또 한 가지가 단타도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앵커께 하나 여쭤보면 코스피에서 우리나라 이 주식 투자자들이 한 종목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기간을요. 기간 동안? 네. 글쎄요, 그래도 한 1년은 안 합니까? 보통 1년, 저는 9개월입니다. 평균 9개월인데 전 이것도 길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13개월, 그리고 미국 S&P는 지금 25개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단타 위주다 보니까 조금 더 장기 투자하게 조금 정부에서 조금 유인책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내심 그거보다 아주 조금 들고 있지 않을까? 한 달, 한 3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9개월이어서 저도 그래도 놀랐어요. 9개월은 들고 계시는군요. 네. 자, 배당 받을 때 이제 세금을 깎아줘서 투자자들이 밸류업 기업에 더 많이 투자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들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상속세 할증 평가 제도라는 게 폐지가 됐는데 이게 또 재계에서 그렇게 요구해 오던 굉장히 큰 사안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게 기업이 100개가 있으면 100개가 전부 주가를 오르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상속 같은 이슈가 있으면 세금 문제도 있고 그런 것 때문인데 원래는 지금 30억 원 초과분에는 최대 50%까지 세금이 매겨졌고 그것도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상속하면은 여기에 20% 할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고 6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상속을 앞두고서 세금 너무 부담이 되니까 주가를 어느 정도 누르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는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밸류업 기업들의 경우엔 이제 가업 상속 공제 대상으로 조금 늘려줍니다. 원래 중견기업만 있었는데 이걸 중소기업까지 늘려주겠다라는 건 지금 밸류업이 코스피 일부 기업들만 있다면 이런 상속 공제를 통해서 조금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금투세 폐지도 예상했던 대로 추진한다라고 발표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업계 반응을 좀 들어봤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금융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내면 20% 세금 매긴다라는 거잖아요. 여기 지방세 2% 포함하면 22%고요. 당장 일단 업계에서는 굉장히 반발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투세 폐지가 주식으로 돈 번 부자들 세금 좀 덜 내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심지어는 기업 입장에서 IPO 같은 형태로 자금도 조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또 최근 기관들이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부자들 큰 손들이 어느 정도 지금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펀드에 환매를 요청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청산을 해야 되다 보니까 기관의 순매도도 나오고 있다.
이미 지금 시장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 자막이 금투세 폐지가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한다는 게 아니라 금투세가 자본시장 위축을 우려하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물론 소득 있는 곳에 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지금 금투세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감원장이랑 증권업계 CEO들이 만났는데 당장 지금 뭐 원천징수 방식이라든지 세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도 난관이 있고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정부도 지금 당장의 정책 실행 의지는 확실히 있는데요. 다만 지금 국회가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기도 하고 지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부장님 일단 총평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일단 밸류업주들 굉장히 강했는데 어떻게 좀 구조적인 시장 변화를 이끌 만한 변화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기업이나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좀 진일보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윗꼬리 형국은 이게 과연 이제 야당하고 이제 통과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일단은 저는 첫 번째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폐지까지는 안 해도 최소한 유예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위 이제 몇 퍼센트, 5% 미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큰 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 소액 투자자들도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이제 주가가 잘못한 폭락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어떤 서학개미가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속세 문제인데 상속세 문제도 우리는 좀 높죠. 많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온 거 보니까 세액 공제 대상 및 금액 확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은 야당이 조금 협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상속세율을 만약에 조정하는 부분은 아마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쪽 야당은 이제 부의 세습, 부의 이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고 배당세 분리과세도 저는 어느 정도 세율 조정이 어느 정도 있다면 분리과세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두 가지는 저는 연말에는 통과되지 않을까. 이제 이게 이제 개정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야당하고 이제 또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모멘텀 발휘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부는 통과 가능성을 보시는 편이네요. 기대를 해야죠. 근데 뭐 사실 좀 이거는 번외 질문이긴 한데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KB금융 아니면 우리금융으로 몰려가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신한지주로 몰려가던데 어떤 판단이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두 주체에 대한 어떤 가치관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저는 원탑은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지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금융 뭐 좀 이따 뭐 얘기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일단 금융주가 어떤 배당 여력이 충분하거든요. 이런 어떤 자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운신의 폭을 저 정책적으로 넓혀준다면은 저는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거의 뭐 KB금융은 분기당 2조 이상을 법니다. 그리고 대부분 은행 금융 지주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주주 환원을 계속 높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금융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특히 은행 지주 회사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정 기자? 사실 이런 자본시장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조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선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밸류업 자 들어가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